토큰 증권이 도대체 뭐예요? 주식이랑은 아예 다른 건가요? 토큰 증권도 주식 종류의 증권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이 좀 포함된 거를 우리가 토큰 증권이라고 해요. 얘도 뭐 주식처럼 제도권 안에 있는 포함된 자산이죠. 공부 한번 해보세요. 토큰 증권. 증권사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STO 비중은 이렇게 늘리려고 이런저런 전략을 세우고 있고.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토큰 증권 그리고 STO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뿐 아니라 국내 증권사, 은행들 역시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토큰 증권에 대해 사전적인 의미는 포털 사이트에만 검색해도 쉽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토큰 증권이 뭔데? 라고 물어본다면 이해하고 답변하실 수 있는 우리 주린이 분들은 몇 없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 토큰 증권이 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지 보다 쉽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증권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증권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이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는 기존적인 디지털 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 자산이고요. 증권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 그리고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발행 형태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따라서 이 토큰 증권은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이 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실물자산 및 금융상품과 무형자산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토큰화가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저작권, 특허부터 부동산, 명품 등 대부분의 자산을 토큰화 시킬 수 있겠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의 출처는 어디냐? 금융위원회예요. 즉 제도권에 포함된 자산이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어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금융위원회에서는 토큰 증권 그리고 STO에 대해서 그릇과 음식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봐서 라면을 스테이크 접시에 담으면 당연히 먹기가 힘들 것이지만 밥그릇에 담으면 먹기가 편하겠죠. 물론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서 정형적인 증권을 토큰 증권에 담을 수도 있겠으나 본래의 취지는 음식 특성에 잘 맞는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화두에 오른 토큰 증권은 미술품,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토큰 증권들은 굉장히 수많은 이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이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려는 목적을 주요 목적으로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이 분산 원장 기술은 어떤 기술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분산 원장이란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화된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분산 원장이 뭔지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림으로 좀 쉽게 풀이를 해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에게 5만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증인으로는 호수를 내세웁니다. 자, 그렇다면 호수는 언제든지 투명하게 철수가 영희에게 5만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여기서 영희가 흑심을 품고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5만원 빌려준 적 없다고 하라고. 이렇게 되면 철수는 호수만 믿고 있었는데 증인이 호수 한 명뿐이니까 재차 증명할 방법이 사라진 거죠. 즉 보안과 투명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내용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서 철수도, 영희도, 호수도 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 내용을 동일하게 전파한다고 하면 투명성과 보안 강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겠죠. 영희가 이를 조작하려고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일일이 말을 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분산 원장 기술, 결국 핵심은 뭐다?
위변조를 막는 것, 높은 보안성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사전적인 의미가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 분산 원장은 블록체인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기술이에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들이 더 함유가 되어 있기는 한데 오늘은 쉽게 핵심을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 증권을 코인, 주식과 비교를 해보면은 자, ICO, IPO는 뭐예요? 토큰, 즉 코인과 주식이 각각 최초 공개가 되는 걸 ICO, IPO라고 하죠. 그럼 이 STO는 토큰 증권이 최초 공개되는 걸 뜻한다고 우리가 시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투자자금 형태를 볼 때 법정 통화와 가상자산이 함께 함유되어 있는 동시에 투자자는 증권법을 준수하고 있는 투자자여야 하며 규제로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다 까지 살펴볼 수 있겠어요. 근데 동시에 ICO, 즉 토큰처럼 블록체인 기술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분산 원장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까지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큰 증권의 굉장히 유사한 예시를 좀 들어보면 카사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사 보시면 건물 지분을 주식처럼 거래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선착순 공모로 쉽고 빠르게 청약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카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거래소가 있기도 하고 현재 정부에서도 이 STO 토큰 증권을 위해서 별도의 거래소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카사는 이 디지털 자산 유동화 증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흔히 조각 투자라고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이 조각 투자와 관련해선 뮤직카우도 비슷한 예시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뮤직카우, 카사 모두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이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뮤직카우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았고 디지털 증권화가 아니라는 점, 카사는 이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 이 차이점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내용들도 보이는 등 토큰 증권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외신 보도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시티은행이 30년, 즉 2030년에 토큰 증권 시장이 한화 기준으로는 5,300조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비교 대상을 좀 살펴보자면 현재 2차전지 시장이 1,300조 가량입니다. 물론 2차전지 시장도 굉장히 매섭게 확대가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 토큰 증권도 결국은 증권이고 자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은 증권사에 대해서 안 살펴볼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봤는데 현재 작년 말까지 통계를 잡았을 때 주식 관련 거래 대금과 증권 관련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수익이 좀 줄어들었고 실상 올해 1분기 예탁 잔고를 확인해봐도 작년 대비 반등을 좀 하긴 하였으나 기존 활황일 때와 대비해서는 많이 부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권사들의 미래 먹거리로서도 분명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 수수료 수익이 줄어서 STO에 접근한다. 이렇게는 100% 통용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증권사별 STO 사업 관련 동향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증권사가 결국은 미래 먹거리로서 STO를 선정하고 굉장히 전략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는 시사할 수 있는 거겠죠. 증권사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STO 비중은 이렇게 늘리려고 이런저런 전략을 세우고 있고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현재로서는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큰 증권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분명 관련된 수혜주들이 있을 텐데 이게 좀 궁금하다,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토큰 증권 2편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AP투자연구소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